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 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 네.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하고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참사의 특성상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서울시 관계자가 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희승 행정 1부 시장, 한지원 행정 2부 시장,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본 수사에서는 이 대상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제 특수본에다가 이 수사를 요구하는 이제 문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한 것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앞서도 들으셨듯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오후 6시 30분에 그 참사 당일에 이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를 했는데 네. 무시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미끄럼 조심하라고 안전 문자를 보내면서 예. 그 시간에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도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규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부터 안전 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가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예. 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유가족분들의 이러한 요구, 서울시에 대한 수사 촉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한 요구죠. 네.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조사돼야 되고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의구심과 의문점이 다 풀려야 이 참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응어리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하나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감추려 하거나 우리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 안 받을래요. 이런 태도를 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러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오세훈 시장도 잘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자진해서 먼저 우리 좀 조사받겠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은 특수본에서는 이러한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서울시도 당연히 조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감추면 안 돼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근데 조사를 해서 책임이 없다고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요. 김민하 평론가, 그런데 참사 이후에 그 희생자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알려져서 좀 논란이 일고 있죠. 어제 이제 JTBC라든가 이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예. 경찰이 참사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4일에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들에 대해서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를 했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 모든 유류품들에서는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쓸데없는 검사 왜 했냐 이제 유가족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에 사고 원인이 마약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계속 이제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4일 날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검찰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서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라는 사실이 또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제안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전제가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유가족들은 이러한 것들을 왜 했는지를 전혀 전달받은 바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도 좀 유가족들의 어떤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거의 그런 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부풀릴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마약 부검 제안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검사의 결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만약에 같은 맥락이라면 참사 발생 6일 만에 희생자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것도 혹시라도 그런 억울함이 있을까 봐 풀어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이거 되게 과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런 일 당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와가지고 마약 부검해 봅시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게요. 이건 유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네. 부적절한 해명이고 대응이고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따로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 자, 이 참사가 압사가 아니라 그게 참여했던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해서 검사가 마약 검사, 마약 부검, 뭐 소지품 마약 검사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법무부에서 야 이거 마약 조사해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검사들이 그러한 얘기를 개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 그렇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 그리고 그렇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쨌든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인식을 주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게 이게 평론가는요. 이 전반적으로 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자들이 뭐 이런 마약 검사를 했을 때 뭐 양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 피해자들 탓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예. 지금 이 경찰이 밝혔듯이 그때 이제 뜬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네. 뒤에서 누가 밀었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마약이 들어간 성분에 뭐가 돌아서 네. 그게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이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이 다 유가족들에게 진정성에게 전달이 됐어야 이게 용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 그렇죠.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참사 초기에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경력을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충분히 이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과연 이 참사의 원인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온 비판은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될 문제일까요? 한번 그거 따져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런 투지 않습니까? 네.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이 뒤에서 밀었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국가가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든지 제대로 뭐 여기서 대처를 하지 않았다든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 현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은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쭉 일관적으로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네. 예를 들면 참사 다음날 단체 채팅방에서 그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모인 이 방에서 압사라는 표현은 쓰지 말자라는 취지의 중대본 회의의 결정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도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그것도 이제 이 행안부 내지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그것도 이제 이 용어를 좀 중립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뭐 압사의 그 어떤 사망의 원인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정말 진정한 원인이 밝혀지면은 네. 국가의 책임을 100%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맥락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불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불신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고 네. 또 행안부가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면담 접촉했다가 그게 또 혼란스럽게 돼서 불신을 사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유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뭔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충분히 이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정부가 정말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신뢰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런 이 사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유가족분들이 아까 인터뷰하는 걸 제가 계속 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고 울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인터뷰를 자꾸 나오세요?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정부가 잘못된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릴까봐 저희가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꾸 인터뷰를 나옵니다. 저희들 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저는 그 유가족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에 지금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만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축구 대표팀 만나시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대통령이 가장 큰 어른이니까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의 울분들을 다 들어주시고요. 그분들이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럼요. 관저에 같은 편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이 상처받은 분들 네. 모셔서 대화하시고 좀 원하는 거 들어주는 모습 보이면 그런 국민들도 얼마나 지금 정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장선철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뉴스로 좀 들어갈까요? 일단 오디오 먼저 듣고 오시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시로 뭐 전화 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네. 뭐 대통령하고 참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뭐 당권 주자로 오르내리고 당권에 그가 있는 사람 솔직히 어떤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나 스스로 자각론을 하지 대통령의 윤심을 팔고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세상에 네. 아니 그게 언론 플레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제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도 언론 플레이 안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아직 저는 예. 대통령은 자유자재로 많은 분들 만난다. 그게 관저 정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윤심을 파는 행위도 아니고요. 특별한 것.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 두 분이죠.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두 분의 음성이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인 것은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 말씀 중에 보면 김기현 의원 등 이런 윤 대통령과 소통한다는 것을 밝히는 분들을 향해서 윤심을 파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계세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와 누구를 욕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다. 나예요 병. 나의 요병. 네. 대통령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나야 나. 나의 요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비극적인 일이죠. 국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 당대표를 뽑으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예. 당대표 후보군들이 윤심이 나에게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이것만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아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민생을 어떻게 살필 것이고 우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국민을 편안하게 모실까. 그렇죠. 그런 비전을 내세워서 당대표가 될 생각을 해야지 네. 오로지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오로지 윤핵관들과 손잡으려고 하고 이것은 집권 여당 그런 한 정당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게 나예요 병도 있는데 예. 너예요 병도 있어요. 너의 요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당권주자들하고 이렇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다 하면은 저는 어떤 수단으로 소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하시는지 뭐 문자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사람은 나예요라고 하는데 근데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나예요 중에 진짜 나예요 누구냐. 그래서 네. 계속 그걸 짚는 거 아닙니까? 너예요? 혹시 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야? 진짜 너야? 막 이런 결국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혹시 너예요? 뭐 이렇게도 하고 아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그거 혹시 나예요란 뜻인가요? 뭐 이렇게도 되고 네. 그러니까 순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무슨 국민 공감이라는 모임이 또 출범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공부 모임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공부 모임이에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표는 누가 되는 게 좋은지 네. 누가 윤심에 가까운지 이런 얘기만 오늘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것은 공부 모임이냐 네. 그리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통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이게 마치 무슨 뭐 신탁을 기다리는 어떤 신전에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네.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우려와 실망을 두 분이 다 김민환 평론가님이 저런 얘기하면 제가 반박해야 되는데 고기를 끄덕이고 있으니 참. 먼저 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끄덕이셔도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 어찌 보면은 저 옛날 중국 당나라의 모습 아닌가? 에이, 또 그렇게 폄하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당나라까지는 아니에요. 당나라까지는 아닌가요? 그러면 청나라 정도? 알겠습니다. 송나라 정도로. 네, 이런 와중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께서도 한 말씀하셨죠. 당 대표 선거를 탤런트 경연 대회로 착각하냐? 이렇게 SNS에 올리셨는데 어떤 분을 염두에 올린 건가요? 염두에 두고 올리신 건가요? 대선 저 당대표 후보군 다 깐 것 같아요. 그냥. 다? 모두 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있는 사람. 이거는 나모 의원인 것 같고. 아하.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차기 정치나 할 사람. 이거는 안모 의원인 것 같고. 네.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나 보는 사람. 김모 의원, 윤모 의원이 아닌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육에 젖어 뭐 개인 욕심에만 열중하는 사람. 유모 전 의원인 것 같고. 다 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당대표 자격이 없어. 아하.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이 당의 큰 어른으로서 당대표 간별사 역할을 할 거야. 나한테도 잘 보여. 그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예. 이제 윤핵관들이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격을 하고 외부에 있는 당의 또 중진 어른들이 또 당대표 후보군이나 또 뭐 지도부들을 또 공격을 하고 이게 분열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면 나중에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후유증이 커요. 그럼 2024년 총선 공천에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윤핵관들과 비윤핵관들의 싸움 벌어지겠죠. 물론 비윤핵관이 얼마 안 되고 네. 구심점도 없으니 싸움의 상대는 되지 않겠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개파로 분열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2024년 총선의 먹구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어쨌든 좀 이 상황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심으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홍심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네. 여러분 윤심만 있습니까? 홍심도 있지요. 홍심은 어떨까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러네요. 홍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윤심이고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 당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내가 윤심의 대변자입니다. 이거 하나 있고 네. 일부 정말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비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제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런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랬죠. 거의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민주당은 존재하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또 얘기를 했죠. 그동안 안철수 의원은 나는 좀 친윤들과는 달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난 좀 중도지향적이고 그렇죠. 좀 온건파야라는 듯한 그런 스탠스였는데 네. 오늘은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신호인 게 지난 정권에서 사실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보수 세력은 괴멸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20년 집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그게 좋은 효과로 이어졌지는 않았다라고들 맞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소위 말하는 온건파이자 중도지향적인 어떤 노선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런 당권 주자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윤심이 그런 방향을 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여기서 놔버려야 돼요.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해라. 네. 당권 주자들이 알아서 경쟁해서 뽑히면 그 대표를 난 존중하겠다. 이렇게 놔버려야 되는데 네. 오히려 자꾸 쥐려고 하니까 아하. 이런 상황 반복되고 그게 당에 좋겠습니까?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장 소장님 어떻게 대통령이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안 하겠다 하면 이제가 한 걸 받아들이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관저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니까 예. 당무 개입을 안 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계속 저러시면은 당의 많은 의원들과 후보들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도 그렇게 대통령의 특정인에게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